때부터 군인을 꿈꿔왔기 때문에 저는 진짜 천성 군인이고. 다음은 실전과 같은 교육 플랜입니다. 여군 1만 명 시대. 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위풍당당한 대한민국 여군. 때론 엄마란 이름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녀들의 또 다른 이름은 엄마 군인입니다. 군 생활을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게 첫째 낳고였어요. 역시 여자는 엄마가 되보면 또 틀리더라고요. 떼어놓고 다시 군인으로서 다시 부대에 들어가야 될 때. 엄마 왜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요? 알았지? 재훈이네요? 네. 엄마는 한 번만 봐도 알죠. 아이들은 아직 꿈속에 머물 이른 시간. 엄마는 벌써 출근 준비가 한창입니다. 저는 6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밥 먹고, 저희 돌봐주신 이모님 오시면 바로 바톤 터치해서 출근해요. 이 정도 일어나야 준비할 수 있어서. 애들은 자고. 선크림 하나로 화장을 마무리하고 매일 아침 군복을 꺼내 입는 그녀. 핸드백 대신 배낭을 매는 게 훨씬 익숙한 엄마는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복무 중입니다. 애들 안 갖고 왔어 어제. 빼놓고 왔어. 유치원에서. 한복하고 지가 빼놓고 왔지. 세상 모르게 자는 아이들을 두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군복을 입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눈에 밟혀 때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아이들 생각도 잠깐. 부대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대한민국의 강인한 여군 지휘관입니다. 그녀의 하루가 시작되는 이곳. 임시 사무실, 제 사무실이에요. 부대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심규의 소령은 부대대장.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그녀의 손안에 있는데요. 오늘은 전투조끼부터 챙깁니다. 이번 주는 병사들의 자격 인증 평가가 있어 사무실에 앉아있을 틈이 없습니다. 심소령이 맨 처음 향한 곳은 사격장. 특급 전사를 선발하는 중요한 관문인데요. 부대원들의 활약이 무척 궁금합니다. 다 했어? 오, 특급 전사? 그랬습니다. 요, 우리 대대. 감사합니다. 부대장님은 그러면 특급 전사이십니까? 특급 전사, 애 하나 낳고 특급 전사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미흡하지만 체력이. 역시 엄마는 강합니다. 자, 사수 손 들어. 손 들어. 쪼그렸어. 100%. 밭. 웃음기가 사라진 심소령의 얼굴에서 긴장이 느껴집니다. 1사로. 4발 남았습니다. 4발? 오케이. 자, 나머지 소총 놓고 대기. 총 놔. 총 놔.
실탄 가지고 하니까 누나나. 사선에서는 소금으로 항상 전방을 했는데 왜 나한테 엄하게 돌려? 긴장해서 인원들 좀 긴장시켜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죠. 아침에만 하니까 안 갖고 나왔어? 물이랑? 물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아직 폭염이고 하니까 준비해야지. 알겠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의 방독면 착용은 무엇보다 인내를 요구하는 훈련입니다. 2번 끝낼 다음에 잘 정비해서 방독면을 쓰면은 훨씬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정비해서 다시 한번 해봐, 알겠지? 알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알겠습니다. 병사들에겐 언제나 자상한 모습이지만 사실 그녀는 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저도 한 카리스마예요. 부대에서 제가 훈육장교도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무서워서 저한테 연락을 못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네, 독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배서유 대위 부부가 나란히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임신 16주차 정기검진. 딸 둘을 둔 배대위 부부는 셋째 아이를 가졌는데요. 오늘 부부가 긴장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빠가 용돈을 꾸셨다 그래가지고 심장 소리 들어볼까요? 엄마 아빠에게 건네는 아가의 첫인사. 밑에 한번 훔쳐볼까요? 어머! 왜요? 엄마야! 왜요? 용꿈이 맞았어요! 그 뭐예요? 뭐가 있어요? 어머 어떻게 웬일이야 아들이야. 아, 좋아요. 같이 목욕탕도 가고 공도 차고. 정말 딸도 괜찮고 아들도 괜찮은데 딸 2명 있으니까. 네, 이제 내 편도 1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가운 소식을 안고 부부가 향한 곳은 두 딸을 돌봐주고 계신 시부모님 댁입니다. 씩씩한 엄마를 쏙빼 닮은 연아와 미나. 일주일에 한 번 두 딸과 만날 때면 요란한 가족 상봉이 이어집니다. 병원 갔다 왔어요. 누구 거예요 이거? 둘이 똑같은 거예요? 커플이네? 누가 줬어 미나야? 할머니가 줬어. 할머니가 줬다? 예뻐요? 자기야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라. 뭐를? 우리가 아들인지 딸인지. 뭔데? 우선 맞춰보세요. 아버지 뭘 것 같아요? 아들. 어머니는? 딸! 아들이다! 연아에게 남동생이 생기는 겁니다. 부부가 모두 군인. 정기적으로 부대를 옮기다 보니 아직 어린 두 딸은 부모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는데요. 얼마 됐지? 한 달 된 것 같아. 한 달 넘었지. 연아야 아빠 언제 봤었지? 왜? 100번 잤지, 100번. 아니야, 나 여보. 나 여보. 가끔씩 이제 시간 지나서 이렇게 오면은 애들이 쑥쑥 커져 있는 생각 들 때나 지난번에 연하나 왔을 때 앞니가 딱 빠져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아 정말 우리 앞에서 빠질 때만큼 컸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거 보면 또 그런 것들 다 보상받는 것 같고 기쁘고 그런 것 같아요. 누나가 그린 거 있어? 볼 때마다 몰라보게 자라있는 두 딸. 셋째 아이를 갖기로 결정한 것은 아이들을 맡아주시는 시부모님의 지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변화된 군문화의 환경도 중요했습니다. 미나도 읽어봐. 임신 중인 배대위는 특별한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복 중에 인부복인데요.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 군사영어반에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입고 이제 셋째 임신하고 나서 이제 신랑이 장롱 속에 있는 걸 찾아줘서 다시 입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인부복만 5벌 이상이 되어서 어쩌다 보니 근무복, 인부복, 또 전투복, 하복, 동복, 인부복 뭐 이렇게 많아서 이제 인부복만 한 5벌 이상이 있습니다.
육군 항공조종사인 배대위는 현재 부대에서 작전 항공 장교로 근무 중입니다. 제 사무실입니다. 임산부가 되면서 그녀의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계속 밖에 돌아다니는 업무를 했었어요, 활동적으로. 지금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 탑승이나 멀리 장거리 업무를 못 나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작성하는 업무나 사단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거의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답답한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서희 대위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에너지 원천은 아이들입니다. 업무할 때마다 이렇게 애들이 보이는데 보면은 그냥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 잘 찍어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입니다. 배서희 대위 부부는 모두 육군 항공조종사입니다. 저희 항공학교 교육기간 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 교육비행 한다고 항상 활주로를 같이 걸어 다녔거든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가 같은 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항공학교 동기로 만난 동료가 지금의 남편이 된 김대환 대위인데요. 부부의 인연이 이곳 활주로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깊은 것 같아요. 저 연애할 때 생각나네요. 파일럿의 꿈을 꾸던 두 사람에게 마치 운명처럼 부부의 인연으로 이끌어준 건 다름 아닌 이 헬기였습니다. 지금은 잠시 조종간을 놓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고동락해온 헬기 앞에서 그녀는 쉽게 발을 떼지 못합니다. 이 헬기는 UH-1H로서 휴일하고 합니다. 1950년대부터 운용이 됐는데 인원공수, 환자후송, 그다음에 물자공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제가 이 헬기를 탄 지 7년이 됐네요. 배대위에겐 오랜 친구 같은 헬기입니다. 드디어 이륙 준비 완료. 이 모습에 반했습니다. 활주로 위에 서 있을 때 누구보다 행복한 그녀. 새 아이의 엄마가 돼서도 비행은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첫 항공기를 만났을 때 저희 신랑 만났을 때와 느낌과 같이 설레고 거의 연애하는 것처럼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이 때문에 조종을 못하지만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리고 비행 연구는 수시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퇴근 시간, 심규의 소령이 큰아들 재훈이의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둘이 바뀌었네, 나무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들의 사진이 첫눈에 들어오는 엄마. 우리 아들 재훈이. 재훈이네요? 네. 언제나 임무가 우선이다 보니 1년에 한두 번 학부모 상담을 때맞춰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군인인 엄마의 마음 한구석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숨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조금 낯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에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출산 후 곧바로 복직을 하느라 첫째 재훈이는 줄곧 엄마와 떨어져 시부모님이 키워주셨습니다. 말 안 하면은 잘 안 해요. 주말마다 맨날 헤어졌었어요. 어릴 때. 그런 것 때문에 좀 소극적인 행동이 보였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주말에만 봐서 주말에만 봤다가 그리고 뭐 일요일날 저녁에 헤어지고 이런 게 있고 그때 헤어지기 싫은데도 뭐 울고불고 헤어지기 싫고만 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랑 헤어지고 그걸 반복을 해서 그런지 좀 성격이 많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앞에서 선생님이 하는 거 따라하고 따라하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발전했다. 춤 율동 같은 거 따라하고 노래 같이 부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그래도 재훈이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맨날 애들 어린이집 가는 것만 봤지 안에 들어온 거는 거의 없으니까 오면은 아 여기가 우리 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구나. 뭐 아들 이름도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이거 재현이가 만든 건데 옆에 친구가 따라했어. 아 친구가 따라한 거야? 이거 먹어? 네. 그래서 이렇게 링을 만들어서 색깔 점토로 링을 만들어가지고 오륜기 만들었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법 적응을 잘하고 있는 듯한 재훈이. 엄마의 발걸음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재훈이의 새로운 면모를 보는 시기죠. 아 얘가 이런 면모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네. 그런 것들을 요즘에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전출이 좀 심하니까 아이들이 다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아쉬움이 참 많고요. 그다음에 워낙 여러 부대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있죠. 졸업도 못하고 정들면 헤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맡게 되고 그런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빠 부대. 부대에서 제가 일하는 동안 부대를 놀이터 삼아서 잘 놀립니다. 지렁이야. 주말 오후 심소령 가족이 아빠 부대로 총출동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부대 관리자급이다 보니 주말이라도 부대를 찾아 확인할 일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럴 때면 아빠 부대, 엄마 부대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장소가 상관 있나요? 아이들은 공 하나만 있어도 엄마와 함께라면 마냥 즐겁습니다. 주말에밖에 못 놀죠 뭐. 주말에밖에. 주중에는 뭐 퇴근하고 애들 밥 먹이고 재우기 바빠가지고. 더 놀래? 자 이제 내려. 공 갖고 와서 저희 놀아. 사실 시부모님 댁에 맡겨 키우던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살게 된 지 이제 겨우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가 각각이던 부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아이들에게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이 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잘하네. 이야 잘하네. 거의 주말이면은 거의 대부분 부대에 와요. 항상 아이들 데리고. 어릴 때 품 안에 못 키워서 그게 정말 많이 아쉬워요. 품 안에 자식 해봤자 몇 년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 어릴 때 한 4, 5년 정도를 시부모님이 키워주시고 또 주말에도 잘 보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이나마 좀 보상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살면서 부끄럼 많이 타던 첫째 재훈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성민이는 무엇이든 형을 따라하는 귀여운 따라쟁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은 언제나 옳은 선택. 이때가 아이들에게 점수를 따는 절호의 찬스인데요. 기회를 포착한 아빠의 전술은 일단 성공적입니다. 아빠 아니면 이거는 안 먹는다? 알지, 나는 하나는 줬을 거야. 그렇지. 맞아. 아빠 부대가 좋아, 엄마 부대가 좋아? 아빠 부대. 아빠 부대. 제 첫째도 둘째도 그렇고 애들 젖을 제대로 못 먹였어요. 모유수유 도중에 다 복직을 하다 보니까 젖을 말렸죠, 억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쥐어 짜면서 울면서 참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를 해도 남편이 넘어오지 않더라고. 너무 얄미웠어요, 진짜. 주말 작전을 완수하고 무사히 귀가하는 심소령 가족. 운동장에서 온종일 뛰어놀던 성민이는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피곤하지만 엄마는 다시 슈퍼우먼으로 변신할 시간.
주말이면 일주일치 밑반찬을 준비합니다. 고마워요. 남들은 외식을 나가는 주말이지만 오히려 심소령은 아이들에게 엄마표 집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요리 중. 그런데 재훈이는 아빠와 전쟁 중입니다. 아들의 항복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아빠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선 육아와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게 진리입니다.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밥 하고 나면 밥은 제가 하면 설거지는 남편이 하고, 그리고 빨래를 돌리면 빨래를 남편이 돌리든 제가 돌리든 누군가 돌리면 그다음에 빨래 다 돼서 넣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이 널어주고. 심소령 가족의 평범한 저녁 식사. 밥 먹자요. 온 식구가 둘러앉은 저녁 식사. 그저 평범한 우리네 사는 모습인데요. 심소령 가족에겐 조금 특별합니다. 저한테도 지금은 평범한 일상이기만 한데 근데 지금 이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했었고 또 그런 남들한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희한테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를 그려 넣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가족이란 이름의 그림. 심소령 가족은 어쩌면 특별할 것 없는 이 평범한 그림을 가장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휴가를 맞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을 찾은 배대위. 휴일이면 아이들 얼굴 보기 바빠 그동안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지 벌써 2해가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진작부터 집 앞에 나와 배대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님 얼마 만에 보는 거예요? 뭐야요? 엄마 일로 와봐. 왜? 거실 벽면을 채운 배대위와 아이들 사진에서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아빠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한 죄송함에 선뜻 내색도 못하는 배대위. 부모가 돼서야 내리사랑을 배웁니다. 많이 컸죠, 아이들? 미나가 많이 컸지? 미나 이제 웬만한 말은 다 해요. 6년 전 뜻밖의 병을 얻어 몸이 불편한 아버지는 소령으로 진급한 딸에게 힘겹게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진급을 축하하고 고생 많네. 네. 좋으세요, 아버님? 어머, 좋지. 딸 보시니까 어떠세요? 얘는 보면 좋아. 아주 긍정적이거든. 큰 바위처럼 단단했던 아버지는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말 한마디도 힘들게 하시지만 딸은 여전히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제 군복이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낡은 흑백 사진 속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늠름하고 강인한 군인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딸의 꿈은 내내 군인이었습니다. 아빠, 내가 7살 때 여군 내고 싶어 했던 게 무슨 부관이 있었어요. 단발머리 여자애. 어머. 아, 의무였어? 그 여군 있었죠? 같이 근무는 안 했고? 근데 그 사람 보고 여군이 처음 있었다는 거 알았잖아요. 얘는 딱 보니까 여자라도 하는 게
남자보다 나 옛날에 학교 꾸미기 전에 태권도, 그 다음에 기원, 국민학원 열대 다 다녔다면 그것도 지어줘야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여군 사관으로 입대. 독거미 부대 소대장을 거쳐 육군 항공조종사가 된 딸. 아버지는 언제나 딸의 꿈을 응원해왔습니다. 지금만 자 멋지게 살아라.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살아라. 이번 주말 아주 특별한 미션을 수행 중인 배대위는 그동안 준비해오던 책의 원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계속 군생활에 대한 좋은 얘기, 저의 경험담을 계속 책을 펴내서 후배들이 저처럼 여군에 관련된 것을 궁금해하는 후배들이 좀 참고하고 자기도 또 좋은 경험이 있으면 또 쓸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 위해서 계속 책을 쓰고. 여군으로 살아온 지난 10년, 그 이야기를 틈틈이 책으로 엮었습니다. 다음 꼭지는 한 번의 유산, 두 번의 출산, 세 번의 기적이야. 결국 요 마지막에 그렇게 나는 앞으로 네 번의 기적, 다섯 번의 기적을 위해 오늘도 성장한다. 요거 딱 마무리했는데 완전 특별 꼭지지. 요거 이 내용이 가장 임팩트.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간절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4번, 5번 기적을 위해서 오늘도 성장한다. 오늘 아침 밥 아니구나. 아침 아직 안 드셨어요? 아침 그 또 타 먹었어요. 뭘 타 드셨어요? 요즘에 타줬거든. 요즘에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믹서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돌려서 먹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잘 섞이고 깊고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저희는 주로 밖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간편하게 해결하거나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있어야 할 것만 있는 간편한 주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풀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짐을 다 풀진 않아요. 필요한 짐만 풀거나 기본적인 것만 풀고 제 생각에 한 1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이사를. 네. 가끔씩 있어요, 정말. 가끔씩. 한 번 있었나 여기 와서? 요리를 하고 준비를 하면 아, 또 나보고 다 치우라고 하겠구나 이런 이제 또 걱정도 살짝 있고 먹을 때는 되게 좋은데 가끔 아침밥 때문에 눈치는 보지만 남편은 배대위의 영원한 아군입니다. 연애할 때 잘 못해줘서 그런가? 오히려 결혼하고 더 잘해줘요. 신기해요, 이거는. 보통 남자들은 연애할 때까지만 딱 잘해주고 결혼해서는 바뀌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일은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리던 한 여자에겐 어쩌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벤트 하길래 줄 서서 그린 거예요. 대한민국 육군 항공조종사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결혼 8년차 배서희 대위 부부. 일과 가정을 지키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부부의 모습이 많이 닮았습니다. 과거에는 되게 많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고 되게 선구자적인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과 어떤 이런 것도 감내하고 걸어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도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애로사항과 어려움 같은 것들을 당연스럽게 표출하면서 그거를 표출하면서 감내하는 게 아니라 표출하면서 문화적으로 고쳐서 나가면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심소령 가족은 친정 부모님 댁에서 여름 휴가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건강하세요. 고마워. 육군 대위로 전역한 아버지. 딸을 군대에 보내던 그날은 아버지에게 아직도 잊히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삼성화를 이제 데려다 줄 때 같이 가서 마누라고 가가지고 그냥 남군들 뒤에 따라가지고서 따구뼈를 메고 달라는 쫓아가는 게 여자 한 사람이 쫓아가는 게 참 그걸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
남들은 남자도 군대 안 보내려고 하는데 여자 군대 보내놓고 일단은 보내놨어요. 그때는 처음 울었네. 자식은 모두 부모의 눈물로 성장합니다.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여군의 길을 선택했던 그녀 역시 한부모의 자식입니다. 다 듣고 다 알아. 다 듣고. 그리고 딸은 부모에게 둘도 없는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너무 뿌듯했죠. 남편 인간하는 거는 저는 못 봤는데 저는 인간하는 거 처음 봤잖아요.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고 뭐 새까맣게 타가지고 진짜 얼굴은 엉망인데도 너무 당당해 보이고 참 좋더라고요.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한 시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아이들과 겨우 며칠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애틋할 수가 없습니다. 혜민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엄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엄마 군인으로서 버텨야 할 무게가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네, 애기 딸, 엄마 딸, 아빠 딸. 그리고 내 집 살림도 한번 했어요. 작년에. 대구에 집, 원래 그 전부대에서 갖고 있었던 집, 살림이 있었던 집. 그리고 애기들이 생활하는 대구 시대.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생활하는 제 독신숙소 제 집. 그리고 남편 부대, 남편 집. 그래서 내 집 살림도 한번 했어요. 일과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여군들, 나아가 모든 워킹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초반에만 찍고 빠질 거야. 남군과 여군, 양성평등의 문제가 국문화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며 출산과 육아가 단지 엄마, 여성의 몫이라는 의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의 줄다리기, 그 고민은 아직 깊습니다. 아이를 낳고 군생활 한다는 게 너의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어요. 사실은 이게 잘못했는데 큰애는 키웠다가 보냈다가 키워놨다 보냈다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ADHD도 생기고 분리불안 증세도 심해지고 장애가 와요. 손을 물어뜯는다거나. 저는 정말 악으로 키운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니면 눈물 나. 어떡해 왜 그런가. 정말 애를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낳기까지가 정말 힘들죠. 그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이게 일단 낳아놓으면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남군들에 지치지 않게 체력도 많이 강했었고 꿈도 많았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교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군대에 왔었는데 참 엄마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각해요. 엄마가 힘을 갖고 사는 게 아이들한테 또 나중에 힘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사실 다시 군복을 입었고 함께 뒹굴면서 또 다시 그걸 버텨나가는 게 엄마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아이들이 어려서 힘들지만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올라가서 3학년, 4학년쯤 되면은 엄마가 군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애들이 엄마 군대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지금 힘든 거를 극복해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엄마에 대해서 아이들이 용서를 하고 우리 엄마는 군인이야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격오지 근무나 잦은 인사이동, 비상상황 발생 등 군인이란 특성 때문에 육아의 고충을 더욱 공감하는 자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도 임신, 출산부터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는 양성평등의 원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라는 게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사회적인 인식이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아직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여군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군도 다 해당이 되는 이제 양성이 같이 쓰는 정책이고요. 일부 이제 성 차이로 인해서 여성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 정책이라기보다. 군 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육아 지원은 물론 배대위 같은 임산부에겐 별도의 휴식 시간을 배려합니다. 여기는 여군들이 앉아서 차 마실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좀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대 여군들이 누워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임신 초기와 말기에는 하루 2시간, 안정적인 시기에는 하루 1시간의 모성보호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임신과 출산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한 여군 같은 경우에 당직 근무나 위험한 훈련을 면제한다든지 휴가나 휴식 여건을 보장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군 생활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2층에 나 자료 좀 깔아놓게. 네. 아이를 가진 여군들은 분만이 30분 이내로 가능한 산부인과 인근 지역으로 배치하고 위험이 없는 업무로 조정을 합니다. 입소식 끝나면 저 단상을 어디로 옮겨줘? 저기 좌측으로? 우측으로. 근데 이거 누가 넘겨줘? 내가 넘기면서 하는 교육병 오라고 할게. 교육병이 넘겨줘? 오늘 배대위가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병영 체험에 도전한 군사학과 학생들. 아직은 어색하지만 병영 체험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군인의 자질을 익히고 변화하는 군문화 현장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신고합니다. 교육생 정동주 등 78명은 2016년 8월 25일부터 20동년 동월 29일까지 상명대학교 병영 체험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나머지 여기 배대위에게도 지금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새까만 후배들 앞이라 목소리에 더욱 힘을 줍니다. 네, 저는 작전항공장교 대서희대입니다. 상명대학교 군사학과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간단히 부대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인다운 군인이란 상관의 지위 주목하고 복명복장자라는 충성스러운 군인,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되 그만큼 타인도 이해하고 공동체와 조국을 생각하는 군인입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배대위.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 하나하나가 후배들의 길이 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군으로서 남군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도를 해줄 수 있고 남군과 보는 시각이 좀 다를 뿐더러 아무래도 군대 조직이라고 하면 딱딱함과 그다음에 엄숙함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여군들이 존재함으로써 그 조직의 부드러움 그리고 유연성들을 좀 더 찾아내고 그리고 여군들이 남군들보다 풍부한 언어 능력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조금 더 풍성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마정부대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심소령은 매일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점검을 하는데요. 임시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대원들이 하루빨리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 들어가는 자리. 네. 에어컨 들어가는. 근데 에어컨 들어가면 애들 좋아하는데. 저쪽 한 곳에서 트레이로 내려와서 밑으로 공사장 구석구석을 살피는 심소령. 깐깐한 시어머니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참 꼼꼼하게 보시네요. 아닙니다. 우선은 애들이 생활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우선 그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지시설 씻고 잠자고 먹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씻고 자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병 소대장으로 시작해 군 생활의 대부분을 야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보낸 심규의 소령. 아침에 한번 할 때, 그다음에 저녁에 씻고 나서 한번. 중위, 소위 막 그 대위 중대장 할 때 피부 관리 좀 할 걸 요즘 와서 후회해요. 그때 하나도 안 해가지고. 요즘에서야 가끔 거울이라도 들여다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 그때 진짜 선크림도 바르는 게 귀찮아서 안 발랐거든요. 그때는 제 피부가 천년만년 좋을 줄 알았어요. 몸에 밴 스피드한 여군 화장법. 지금도 30초면 충분합니다. 대신 잠깐이라도 틈이 날 때마다 컴퓨터를 들여다보는데요. 대대원들이 올린 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한 명 한 명의 글에 일일이 댓글을 올립니다. 군인에게 감사하다. 성실성의껏 진료를 받아서 감사하고. 신병이 새로 왔는데 신병들을 또 이렇게 보충해줘서 감사하다. 부대대장으로 병사들의 마음까지 살피기 위해 면담도 자주 합니다. 진짜 너무 부자있는 거 아니에요? 병사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군 생활의 어려움도 실타래가 풀립니다. 아, 성우 나 몰랐는데 또 얘도 뭐 늦둥이라고 하는데 너도 늦둥이 동생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너는 몇 살 차이나? 저랑 9살 차이 납니다. 너네 지금은 비록 2등병이고 1병이라서 힘들 수가 있는데 내가 참 방금 농담식으로 이야기한 게 이제 곧 너네들이 일이 되는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나중에 상병 달고 병장 달고 있다가 지금 승기처럼 저 집에 갑니다. 이렇게. 금방이야, 금방. 진짜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조금만 참으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녀에게 부대원들은 또 다른 가족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면서 지휘관으로서 그녀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병사들과의 거리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좀 더 여군이 있으면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힘든 일 없는지 오늘 무슨 일 했는지 이제 다 챙겨주신 것도 있고 어머니 같으신 엄청 잘해주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소대장 할 때랑 중대장 할 때는 첫째가 있었고 지금은 둘째까지 다 있는데 소대장 할 때는 그냥 그저 젊은 패기에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그냥 내 친구처럼 아니면 동생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애를 낳고 또 아이들이 또 둘 다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우리 아들도 언젠가 이렇게 부대에 올 거라 생각이 드니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동안 써오던 글이 마무리되자 배대위가 표지 모델로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촬영 컨셉은 대한민국의 여군 헬기 조종사. 그 어떤 옷보다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조종사복으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저보다 몸무게가 늘었어요? 몸무게 당연히 늘었죠. 4개월인데 입실 4개월. 얼굴이 부어 보이나요? 한 4개월 4kg 쪘어요.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었나 보지. 많이 먹었어요. 아내로, 엄마로, 군인으로 책까지 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 사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군 중에 육군항공 파일럿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책을 보고 군인인데도 헬기를 조정하는 파일럿도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전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그게 언제가 됐든 간에 자기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룰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원한다면 끝까지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말, 심규의 소령의 네 식구가 한 결혼식장을 찾았습니다. 심소령이 주선해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된 아끼는 후배입니다. 군복을 입은 것처럼 결혼 역시 또 한 번의 커다란 도전이 될 겁니다. 선생님 한 번만 빨리 찍었어. 수빈아 이모랑 언니랑 이모가 아니지.
지금 이 순간 심소령은 누구보다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군인이자 엄마로서 어쩌면 같은 길을 걸어갈 동료에게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까요? 군인으로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다. 많이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고비도 오겠지만 잘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바란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땅의 딸로 태어나 다시 이 땅의 어머니로 살아가야 하는 그녀들. 그녀를 더욱 강인하게 만드는 건 엄마라는 두 글자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최강 여군. 전투처럼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엄마는 군인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있어서 조종석에 못 왔지만 다시 빨리 조종하고 싶어요. 더 멋진 엄마로, 더 강한 조종사로.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강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군인이니까 진짜 강한 엄마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보다는 수준 이상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여군으로 성장하고 싶어요.